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림바디 아카데미 이태경 강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뉴만 골반 파트를 이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거두절미하고 우리 골반의 이 뼈들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오늘 함께 배울 텐데요. 먼저 이 세이크럼과 꺽시스는 우리 척추 파트에서 다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제외되고, 오늘 중요하게 보실 거는 이 펠빅 본 전체와 이 펠빅 본을 이루는 일룸, 이제 장골이라고 하죠. 푸비스, 치골, 이스취엠, 이제 좌골, 그리고 이제 허벅지뼈, 대퇴골, 이 피머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뼈들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다 뉴만 책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먼저 이 강의를 좀 간략하게 빠르게 보신 후에 뉴만 골반 파트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장골, 치골, 좌골, 대퇴골, 일룸, 푸비스, 이스취엠, 피머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골 들어가기 전에 이 펠빅 본 전체를 먼저 볼게요. 그냥 골반이라고 하는 이 골반의 어떤 특징적인 기능 중에서 보면 첫 번째로 여기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근육들이 붙는 이 자주색, 약간 빨간색 그리고 검정색 이렇게 있는데, 이 자주색들은 근육들의 시작점, 약간 어두운 색들은 근육들이 끝나는 점이라고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부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인체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먼저 앉은 자세라고 가정하면 좀 올바르게 앉았다, 네, 올바르게 조금 바른 자세로 앉았다 그러면 바로 이 ischial tuberosity 쪽으로 앉게 되죠. 하지만 조금 우리가 자세가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등이 엉덩이보다 더 뒤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세이크럼 쪽으로 이제 앉게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기대 앉는 듯한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바르게 앉는다고 하면 이 체중의 부하를 이 이스취엠이 잘 이제 의자와 딱 밀접해서 이것을 견뎌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펠빅 플로어라고 하는 이 골반적은 굉장히 요즘 또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또 이제 왕성히 활동하시면서 조금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골반저근이 이 아래쪽을 이렇게 쭉 에워싸면서 우리의 생식이나 뭐 배뇨 기능 등을 또 이렇게 담당하게 돼주죠. 그런 이 전체적인 큰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펠빅 본 골반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골반들이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합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일룸부터 그 다음에 이스취엠, 푸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머 순서대로 천천히 핵심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룸입니다. 이 장골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뼈고요. 생긴 걸 보면 여기가 좀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일리악 파사라고 하고요. 이 일룸은 이 세이크럼과 같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죠. 여기 오른쪽 면 보시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크게 두 가지 면이 이 세이크럼과 합쳐지게 되는데, 그 면을 일리악 튜버러시리, 그러니까 이 엉덩뼈, 장골을 순 우리말로 엉덩뼈라고 하니까 엉덩뼈 거친 면과 어리큘러 서페이스라고 하는 이 귀 모양 면이 이 천골, 세이크럼과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위를 우리가 척추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것을 천장관절, 그쵸? 세이크로일리악 조인트라고, SI 조인트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겉에 보면 우리 어떤 현장에서 특히 골반뼈의 이런 높이들을 측정을 할 때, 혹은 뭔가 허리의 어떤 스파이너스 프로세스를 이렇게 촉지를 하거나 그럴 때도 많이 기준이 되는 이 일리아 크리스트 있죠. 바로 그게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일리아 크리스트. 그러니까 산 능선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크리스트가 능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이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일리아 크리스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룸을 앞에서 본 것이고,
자, 옆에서 볼게요. 옆에서 보면 먼저 가장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 이 엉덩이 근육들이 있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들이 이렇게 보시면 앞 볼기근선, 그러니까 anterior gluteal line, 그렇죠? 이 뒤쪽은 뒤 볼기근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아래쪽은 아래 볼기근선 이렇게 앞, 뒤, 아래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등근, 글루티어스 미니머스랑 그 살짝 위쪽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글루메리어스가 있고, 맥시머스는 당연히 보이지 않죠. 조금 더 뒤쪽에 이제 많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근육이다 보니까 여기 옆에 조금 걸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옆면에서 볼 수 있는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또 너무 유명한 아까 일리아 크리스트처럼 뼈 표지점으로 우리가 항상 많이 그것보다 더 자주 촉지하는 ASIS, 그쵸? ASIS,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그쵸? 그리고 뭐 PSIS, AIIS, PIIS 막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서 함께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우리 또 현장에서 이 ASIS와 뒤에 바로 나오지만 이 푸비스의 이 수직 정렬을 또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펠빅이 예를 들어 안테리어 틸팅 되어 있다 혹은 이 뒤로 기울어진 파세리어 틸팅 되어 있다의 어떤 기준이 또 될 수 있죠. ASIS와 이 푸비스의 수직선상을 또 체크를 하죠. 네. 그렇게 또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 아세타블럼, 소켓, 이 오목한 부분 여기에 이제 피머가 이제 붙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또 함께 보실 수 있고, 이 아세타블럼, 이 오목한 관절 오목은요, 이 절구관절이라고 하죠. 얘는 일룸, 이스치엠, 푸비스 세 개가 함께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뉴먼 선생님 책에서는 일룸과 이스치엠이 이 아세타블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75%를 이제 가한다고 하고요. 나머지 이제 한 25%가 푸비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푸비스로 넘어갈게요. 치골이죠. 방금은 일룸을 이렇게 좀 위쪽에서 골반을 좀 전체적으로 봤다면, 이제 이 아래쪽 부분 푸비스를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푸비스는 우선 이렇게 위쪽으로 가면 일룸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푸비스만 조금 자세히 보면 위까지와 그리고 몸통 그리고 아래까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렇게 6개로 분류를 좀 해놨는데, 차분히 보면 가지 위아래라고 해놨죠. 여기 한글로 친절하게 이제 두덩뼈 위까지 superior pubic ramus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아래까지 보이시죠? 이렇게 아래까지로 나와 있고요.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게 이제 바디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 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는 보통 이 렉타스 업도미니스, 우리 복직근이 여기에 붙죠. 그리고 위쪽에 우리 흉골, 자이포이드 프로세스에 연결되어 있어서 골반을 이렇게 포스테리어 틸팅 시키면서 체간을 동그랗게 마는, 네, 뭐 크런치나 시덥 같은 동작들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 굉장히 많은 저기 어덕터 근육들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까지에 많은 어덕터 근육들이 붙고, 어덕터 중에서 위쪽에 하나 붙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팩티니어스, 그러니까 치골근, 두덩근 말하는 이 치골근은 위까지에 붙습니다. 나머지 어덕터들은 아래까지에 붙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폐쇄 구멍으로 obturator foramen으로 뚫려 있고, 이것은 이제 폐쇄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뒤쪽에 이 SI 조인트가 있었다면 앞쪽에 푸비스 심피시스라는 이 치골 결합, 두덩 결합이 존재하죠. 당연히 관절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 원반이 존재하고요. 책에서는 한 2mm의 병진 운동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고, 뭐 이런 출산 혹은 임신과 같은 경우에 이 지금 푸비스 심피시스에서 좀 부정결합이 좀 일어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어떤 그 성별적인 특성 이외에도 골반에 특히 뭐 천장관절의 이런 결합이나 좀 움직임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당연히 앞쪽에 있는 이 치골 결합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골반을 뒷면에서 좀 볼게요. 뒷면은 이렇게 이스취엠이 훨씬 더 잘 보이고요. 장골도 뒷면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뒷면에서 지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 지금 써놨지만 사이링 너치, 이 뼈들 있는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바로 이 여기입니다. 사이링 너치, 이제 greater이죠. 큰 거, 그러니까 큰 페임 쑥 파여 있죠. 그리고 여기는 lesser 사이링 너치니까 작은 페임이죠. 근데 지금 이 뼈 위를 이렇게 인대들이 연결하면요, 이 패여져 있던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구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 greater sighting notch는 greater sighting foramen으로 바뀌죠. 그리고 아래쪽 이제 lesser sighting notch는 lesser sighting foramen으로 바뀝니다. foramen이 해부학적인 용어로 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른 관절들에서 쓰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고, 이것을 지금 왜 이렇게 강조하냐, 여기 이 너치가 인대로 연결이 돼서 구멍이 된다 방금 설명드렸고, 이 인대를 바로 이 위쪽에 있는 인대를 이 ischial spine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천골부터 sacrum부터 ischial spine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엉치 가시인대 sacrospinous ligament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ischial tuberosity에 연결이 돼서 sacrotuberous ligament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엉치 가시인대, 엉치 결절인대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방금 이 ischial tuberosity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는 이 느낌이 좀 나실 겁니다. 방금 의자에 앉을 때도 이쪽으로 앉아야 된다고 했었고, 저희 카톡방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제 목요일에 제가 햄스트링이 약간의 파열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다시피 햄스트링이 바로 부착되는 곳이죠. 그래서 전에 이것은 이제 우리 척추 파트에서 제가 뉴테이션과 카운터 뉴테이션을 설명드리면서 그 이야기했던 그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뉴테이션의 이 안정적인 이 안정성 효과를 만들어 주기 위한 인대들의 작용에서 보면요, 세이크럼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때 여기 지금 부착되어 있는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먼트, 바로 얘죠. 얘네들이 팽팽하게, 그러니까 좀 늘어나 주면서 수동 장력을 발휘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골반이, 즉 천장관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이 인대를 좀 지나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근육까지 가져갔을 때 이 스튜얼 튜버러시티에 햄스트링이 붙으니까 당연히 이 인대도 함께 장력을 발휘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햄스트링의 어떤 힘의 전달을 이쪽까지 이제 함께 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근육과 관련된 것 이외에도 얘네들의 어떤 위치를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 greater sciatic foramen에서 이제 이 이상근이 이쪽으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되고, 이 구멍 안으로 우리 굉장히 유명한 이 사이링 너브가 지나가게 되죠. 그쵸? 좌골신경이라는, 궁둥신경이라는 사이링 너브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빠져나가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lesser sciatic foramen이잖아요. 요 부위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 obturator internals라는 속폐쇄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심부 외회전근, 네, 여러분들 아마 기능해부학 책 보시면서 보셨을 텐데, 심부 외회전근들 중에서도 고관절을 또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데 큰 기여를 하는 이 obturator internals가 여기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 이 구멍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피머를 한번 볼게요. 먼저 피머의 이 뼈의 특징적인 것을 보면 A, 절구어 관절하는 건 당연히 이 헤드겠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바닥으로부터의 어떤 이 충격들을 흡수를 해줘야 될 텐데, 이 흡수를 할 때 이 아세타불럼 절구와 이 헤드의 충돌을 좀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넥입니다.
이 넥이 짧다면 이런 데들이 조금 더 이 위에 있는 골반과 부딪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충격의 흡수나 전달도 조금 더 더디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에 보면 인대 이 관절 주머니, 그러니까 조인트 캡슐의 먼쪽 부착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인터트로첸트릭 라인이라고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넥까지 목까지 이렇게 조인트 캡슐이 같이 감싸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D는 쉽게 촉지 가능하고 많은 근육들의 먼쪽 부착부, 바로 이 여기죠. 그레이럴 트로켄터죠. 보시면 이렇게 뭐 피리포미스도 붙고 글룻 머슬들도 붙고, 우리가 이 허벅지 뼈가 움직일 때, 피머가 움직일 때 이 피머가 관절 중심화를 잘 이루는지, 절구 안에서 관절 중심화를 잘 이루는지 흔히 촉지할 때 많이 만지는 이 그레이럴 트로켄터고, 그 안쪽에는 또 유명한 장요근이 부착되는 레설 트로켄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부착부와 생김으로 조금 피머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능적으로 조금 넘어가면요. 먼저 이 위쪽에서는 말이죠. 이 리니아 에스페라라는 곳들에 이 팩티니얼 라인이라고 있어요. 아까 이 팩티니어스가 치골의 아래까지 푸비스 인페리얼 라모스 쪽에서 많이 이제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 내전근들이, 걔네들이 이 허벅지뼈 안쪽 팩티니얼 라인으로 이렇게 갖다 붙게 되고요. 엉덩이 근육들은 바깥쪽 글루티얼 이 라인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다가 무릎 근처로 가면 얘네들 그냥 명칭만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레터럴 수프라콘다일라 라인이라고 하고, 안쪽은 이제 메디얼 수프라콘다일라 라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앞쪽에서 보면 허벅지뼈가 이 쿼드에 외측 관근, 뭐 내측 관근, 이런 그 쿼드의 근육들이 부착되게 되고,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허벅지뼈의 그 전체의 생김.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이 위쪽 부분만 좀 자세히 봤다면, 이 전체를 놓고 보면 말이죠. 허벅지뼈는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안쪽으로 주행합니다. 살짝 이렇게 안으로 주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볼록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지고, 여기 보시면 이 축보다 살짝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근육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실 이 토크로 봤을 때 이 인터널 로테이션 해줄 수 있는 근육들은 없지만, 우리가 흔히 내전근들이 이 인터널 로테이션을 굉장히 보조해 준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허벅지뼈가 앞으로 이렇게 살짝 굽어 있고 축이 그것보다 살짝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어덕터 머슬들이 인터널 로테이션을 보조해주고 그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최대한 이 사실 책으로 봐도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이고 고락이 굉장히 좀 따분할 수 있어서 그 약간의 제 나름대로 엑기스만 좀 뽑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관절 영상학을 넘어갈까 하다가 그 이제 현장에서 조금 더 그 유익한 골반의 어떤 이 틀어짐을 평가하는 좀 간단한 방법과, 그리고 뉴만 책에 이 게시된 지금 이 피머와 이 펠빅 본, 그러니까 아세타블럼의 이런 결합들이 조금 뭐 선천적으로 좀 이상할 수도 있고 혹은 기능적으로 좀 이상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 합체하는 고관절 고락 기초편 말고 심화편을 준비를 해서 그렇게 또 녹화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 함께 공부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 또 즐거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